이 TV 프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2018년 3월 1일 날 2일 날 이틀에 걸쳐서 방영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3.1절 특집 다큐 2부작 이방인과 3.1운동 KBS 1TV에서 한 겁니다. 이 KBS 1TV에서 제가 여기 하루 종일 촬영을 했는데 5분 나오더라고요. 이 주제가 지금 이방인과 3.1운동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전의 역사가 전주의 근현대사이고 전주의 근현대사가 우리 기전과 신흥의 역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1운동에 우리 기전과 신흥 학생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여기에서 다룬 주제는 이방인들이 3.1운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나?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3.1운동에 적극적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나중에 제가 이제 제 강의에서 나오는데 콜튼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교장이고 전도사이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내 전도가 막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건 독립국이건 상관이 없었어요. 전도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 기독교 사상이 이 평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분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그 다음에 3.1운동이 우리 유관순 3.1운동의 대표적인 저기를 유관순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자가 더 적극적이었을까요? 남자가 더 적극적이었을까요? 여자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왜 여자가 더 적극적이었을까? 이런 부분을 조명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에서는 기전, 광주에서는 수표, 목포에서 정명, 대구에서 신명, 이게 다 여학교들입니다. 이 여학교들을 중심으로 그 3.1운동이 이렇게 전개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제가 출연했던 기억인데, 제가 잠시 이렇게 소개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는 아까 우리 저기 하기사님이 120년 됐다고 그랬는데, 네. 알렌 선교사가 들어온 해가 1884년입니다. 1884년부터 쳐도 120년이 넘었죠. 그렇죠. 이제 공식적인 선교사는 1884년 6월 22일 날 저기 나옵니다. 그 저기 나와 6월 22일 날 미국 선교부로부터 선교사 임명장을 받고 9월 며칠인가 들어온 알렌 선교사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천주교는 몇 년 들었어요? 천주교. 그러니까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기독교가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신교 선교사는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1865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이 선교사는 영국 선교회 소속으로 베이징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천주교 신자들을 통해서 중국에 나가 있는 신자들을 통해서 한국의 상황을 이야기 듣고 한국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동강변 저기 내려와 가지고 섬 주변,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의 성경책 200여 권을 보급했다고 그래요. 도서지방에 가서. 그리고 다시 베이징으로 들어갑니다. 베이징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때 막 신미양요 뭐 이런 것이 있을 때니까 한국의 통역사를 모집한다는 그런 그 광고를 보고
제너럴 셔먼호가 미국 상선이죠. 상선. 미국 상선의 통역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동강에 와가지고 통역을 우리나라에게 그 저기를 할 때인데, 그때 대원군 쇄국 정책을 펼 때니까 거기에서 우리나라 그 관리 하나를 셔먼호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나서가지고 대동강에다 식용유를 뿌려가지고 불을 질러갖고 셔먼호를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그게 제너럴 셔먼호잖아요. 그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그때 불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식 땅은 밟아보지도 못했지만 최초의 선교사를 토마스라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던 존 로스나 존 맥킨토시 이런 사람들이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주로 고려인들이 거주하는 중국의 고려속이라는 마을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한국 최초의 신교 신자 4명이 탄생하죠. 그 중에 이상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상윤이라는 분인데 나중에 이제 서상목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성경 보급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의 신교 성경이 완역된 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혹시? 예,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목사님, 장로님이세요. 성경을 출판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고 1887년에 신약 성경이 완역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솔레교회죠. 솔레교회 장로님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근데 이 분들이 아까 말한 존 로스나 존 맥킨토시 선교사들에 의해서 고려 속이라는 마을에서, 중국이죠, 거긴 중국 마을에서 기독교 신자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성경 보고를 하고 최초의 교회를 짓고 최초의 장로님이 되신 분이 아까 서상목이시라는 분입니다. 그 외에도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알렌 선교사 이전에 일본의 선교사분이 있었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김옥균하고 같이 고종 황제를 아련하고, 그때 이제 기독교를 국가에서 허락하지를 않았으니까 의료 사업과 교육 사업을 한다고 고종한테 그 윤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초의 선교사를 대개는 다 1884년에 알렌 선교사로 기억을 하는데, 알렌 선교사는 선교로부터 정식으로 한국 선교사의 임함이라는 사령장을 받고 들어온 선교사님이 알렌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를 1884년에 알렌 선교사로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도 1883년에 중국 상하이로 선교사로 가가지고 상하이에서 미국에 한국 선교사를 요청을 한 겁니다. 상하이에서 자기 부인을 설득해가지고 인천으로 다 재물포로 들어오죠. 여러분들 중에 기전 나오신 분 계신가요? 자기 부인, 사모님, 자매 이런 중에 기전분과 관계가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까 우리 하계사님도 오니까 그 하계사님 사모님이 우리 기전학교 선생님이시라고 제가 뽑을 때 뽑은 선생님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기전의 졸업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기전학교 목사님이 왔다 가셨어요. 이게 놓은 게 뭐냐면은 기전학교 우리 교목 선생님이 계신데 기전학교 채플실에서 그 교회를 하셔요.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기전학교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제가 맞추시는 분에게 이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그래요. 기전학교 졸업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까지 대충 10,000명, 2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기존 졸업생은 복교 전과 복교 후로 나누는데 복교 전에 356명, 복교 후에 2만 136명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2만 정도 됩니다. 선교사들이 그때 뿌려놓은 씨앗이 2만입니다. 기전학교가 없었으면 우리 그 하계사님 사모님도 기전학교에 갈 수 없었을 거고 저도 교장이 될 수 없었을 거고 전주의 신분 문명을 이끌어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히 전주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보통학교 그다음에 고등과가 세워지는데 보통학교는 기전학교가 있는 전주에 2개 학교가 더 있었어요. 그때 보통학교는 남학생 여학생 같이 이렇게 다니는데 고등과는 전주에서 이제 최초로 보통학교가 6년, 고등과가 처음에는 4년이었어요. 최초로 세워진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전학교가 전주의 근 현대사를 이끌어온 학교인데 제가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 기전학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런 기전의 씨앗들 선교사가 뿌려놓은 씨앗인 그 기전의 졸업생들이 우리 전주에 우리 민족에 얼마나 위대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오늘 제 강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알렌 선교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식 선교사이지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1820년 한국제 의료 선교사를 임명함이라는 말을 미국에서 들은 게 아니라 중국에 이게 1883년에 중국의 상해에 있었어요. 상하이에 거기에서 임명을 받고 84년 9월 20일날 인천에 도착해갖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초 병원 앙립병원 광해원을 설립하셨고 그 뒤에 이제 연세대학교를 설립하신 원더우드 그다음에 배지학당 아펜젤러 이화학당 스크래튼들이 입국해가지고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선교에 힘썼지만 이 당시만 해도 국가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허락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을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거죠. 이제 남장로교가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부군은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부대이고 북부군이 노예제도를 폐지하자는 부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쪽에서 이 설립된 남장로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말하자면 근본적으로는 노예제도를 찬성하신 분들입니다. 남부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남부지방에서 남장로교 선교 사업에 의해서 우리 기전학교가 이렇게 세우게 된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84년에 언더우드가 들어와 가지고 1891년에 안식년으로 귀국해가지고 10월 맥코맥 신학교에서 선교 현황 보고를 합니다. 이때 테이트 목사님, 존슨 목사님, 레이놀드 이게 이때는 신학생들이었죠. 신학생들이 연설을 이 현황 보고를 보고 내가 한국에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미국 선교부에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10월 테네시즈 넥스빌 연설 신학교 연맹 연차 대회에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윤치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윤치호가 이때 같이 있었어요. 윤치호가 그때 우리나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죠? 김옥균이랑 같이 했던 그게 연루되어서 망명을 갔어요. 윤치호가
최초의 미국 유학생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생. 같이 듣고 이제 이분들이 이 한국을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파송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정킨은 테이트나 레이놀드 이 사람들과 친한 친구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청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올 때는 지금 이게 지금 여기 테이트하고 존슨이라는 이제 목사님은 우리 남장로교 최초 선교사가 7명이죠. 그건 알고 계시나요? 7명입니다. 7명인데 여기에 지금 8명이 써 있어요. 이 존슨이라는 목사님은 그냥 선교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선교를 옵니다. 우리나라에 먼저 와요. 먼저 와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단독 선교를 오신 거죠. 오셔가지고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2년 동안 일본에서 선생님을 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가지고 한국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신 분이고, 테이트 목사님, 레이놀드 목사님, 이게 이제 테이트 목사님의 부인이 잉골드고 예수병원을 지신 분이고, 레이놀드가 리놀슨하고 지난주에 신흥고등학교에서 설명했습니다. 신흥학교를 설립하신 분이고, 전킨 목사님, 이분은 이제 기존 학교 군산에 멜볼딘하고 양명학교가 있었죠. 멜볼딘은 지금 군산에 군산에 영광여고인데 그거 이제 전킨 목사님의 부인 안방에서 시작한 거고, 지금 제일고등학교가 된 영명학교는 전킨 목사님 안방에서 시작된 그런 학교고, 전킨 목사님 부인은 또 이제 누구냐면 미스 메리 레이번이에요. 이분하고 결혼하셨고, 레이놀드하고 패스볼링하고 이렇게 부부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 굉장히 이분들이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 결혼을 하셨었거든요. 그럼 왜 미스라고 썼느냐? 결혼하면 미세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계속 미스라고는 영어로 되는데,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미국인들은 그 기록을 잘 하시잖아요. 그게 선교부에 보낸 편지, 그리고 이제 그 기존의 역사 기록에 있는 걸 제가 이제 발췌해서 지금 강의를 하는데요. 그게 처음에 저도 헷갈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처녀 때 이름을 표기하기 위해서 미스라고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리 레이번, 이게 이제 메리 정킨이 되죠. 이제 정킨 목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근데 한국에서 세 자녀가 죽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그 정킨 목사님이 돌아간 것이 1908년 1월 2일이에요. 1992년에 들어오셔가지고, 근데 그때 3명의 아기를 이렇게 낳기는 어려운 시기니까 아마 미국에서 결혼해서 들어온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같이 이제 그 미국 선교부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존슨을 제외하고 7명이 미국 선교부에서 정식 명령을 받고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일본 나고야를 거쳐가지고 배 타고 제물포로 들어옵니다. 미스 린리 데이비스는 먼저 들어야 돼.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린리 데이비스는 뭐 이부인이라는 고작 부인하고 먼저 그냥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분은 나중에 해리슨 목사님의 부인이 되죠. 해리슨 목사님, 신흥학교 2대 교장 선생님이 해리슨 목사님이신가 될 겁니다. 1892년 11월 3일 날 인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처음에 그 맥코믹 신학교의 강의를 듣고 이 신학생들이 선교부에, 미국 선교부에 정식 한국 선교를 가겠다고 신청을 할 때 처음에 안 들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미셔너리라는 잡지에다가 이런 글을 실습니다. 지금 조선 왕실은 기독교에 대하여 호의적이다.
지급 한국에서는 기독교보다 강하고 조직적인 종교는 없다. 현재 파송된 선교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 없었을 만큼 선교 실적이 빠른 실정이다. 이런 글들을 기고함으로써 선교부를 움직여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좀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아까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왔고요. 이게 지금 이게 빨간 부분이 이 부분이 최초의 선교사 7명인데 레이놀드 목사님하고 미스 패스빌링하고 결혼을 하셨고 정킴 목사님하고 메리 레이반을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선교부에서 선교 명령을 받았을 때 정킴 목사님이 아파. 그러니까 정킴 부부하고 레이놀스 이 부부는 빠지고 이렇게 세 사람이죠. 테이트 목사님, 테이트, 린리 데이비스가 먼저 일본으로 옵니다. 일본에서 이제 병을 치료하고 나중에 일본에서 합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린리 데이비스라는 요 분은 아까 이 부인이라는 고작 부인과 먼저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최초의 남장로교 선교사 중에서 우리나라를 최초로 땅을 밟은 분이 이분입니다. 그 다음에 버터 해리슨이라는 목사님이 나중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잉골드라는 예수병원 설립하신 저기가 들어와가지고 테이트 목사님하고 결혼하게 되고, 미스 매티 테이트는 테이트 목사님의 여동생이고, 이런 관계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한 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892년 11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겹쳐요, 선교 지역이. 이때 이미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마포 삼넬이라는 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래서 예양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예양협정 광해원에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남장로, 북장로 선교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예양협정과 선교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 예양협정이 뭐냐면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지금 하고 있는 서울과 평양, 그쪽 서울 위를 선교하도록 하고, 남장로교는 충청 이남을 선교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낙동강 이남은 호주 선교회에서 하고, 낙동강 이북은 캐나다 선교회에서 선교를 하자라고 자기들끼리 협의를 하게 됩니다.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선교 방법을 결정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어떤 방향이 결정되는 그런 협정이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각 사람으로 하여금 각 본래의 직장이나 업종에 남아있어 자급자족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한 몫의 일꾼이 되게 하며 그 인근 지적 중에서 그리스도다운 생활을 실천하도록 가르친다. 본토 교회의 운영과 기구조직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체 능력 범위 안에서 발전시킨다. 이제 기존 학교도 나중에 이제 학비 같은 것을 학생들이 학비를 못 대니까 뜨개질을 가르쳐 가지고 그 뜨개질 한 것을 미국에 보내 가지고 그것을 바른 놈을 학비로 쓰고 그랬습니다. 가능하면 자급자족하도록 가르쳤어요. 이게 한국 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여기에 있지 않았나, 이 예양협정에, 이 선교 방법 결정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급자족이 이 조건이었어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아무튼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사진들을 제가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분이 장인택이라는 통역사고, 이게 이제 테이트 목사님하고 테이트 목사님의 여동생 매티 테이트 기전학교를 설립하신 분이고, 이게 정킴 목사님 부부입니다. 정킴 목사님, 이게 아기가 지금 하나 안고 여기 데리고 있네요. 그 다음에 리놀서 목사님, 레이놀드 목사님하고 패시 블링이고, 이게 린리 데이비스, 나중에 해리슨 목사님하고 결혼하신 분입니다.
남정로교 선교 사업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1892년 전 독일 대사 사태, 그러니까 1892년 아까 우리나라에 제물포항에 도착해가지고 독일 대사 사택을 또 써놨어요. 1,500불에 구입을 했대요. 1,500불. 여기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1993년에 그 레이놀드 목사님의 비서 정혜원이라는 분을 이 전주에 보내가지고 집을 사도록 했어요. 그 집이 26불을 주고 완산정에다 완산정에 26불을 했어요. 제 그냥 여담으로 26불하고 1,500불하고 차이가 얼마입니까? 이분들이 이때는 왔다만 간 거예요. 여기서 거주를 한 건 아니고 이제 거주하려고 왔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테이트 정기 목사님이 전주에 와서 거주를 했는데 가족이 다 오지는 않았고, 이때 독일 대사 사택을 마련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테이트 목사님 남매는 딴 데 가서 살고 나머지 그 두 신혼 부부하고 린니 데이비스만 거기 살다가 새로 한 채를 지어서 테이트 목사님 남매가 들어왔더라고요.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나죠. 동학혁명이 일어나니까 미국에서 전부 다 선교사들을 서울로 다 불러들였어요. 서울로 다 93년에 전주에 내려왔다가 다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학혁명이 끝나고 95년에 내려와서 완산정 고개에다가 초가집 2채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가족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전주 선교부가 설립되고 유대부 목사, 전일회 목사 파견 군사선교, 이게 1895년에 군산 선교부가 설립되고 96년에 11월달 해리슨 목사님 오시고 97년 잉골드 의료 선교사가 온데 이 97년에 전주에 최초의 교회가 설립됩니다. 이 교회 설립되어 전주에 교회를 세워서 제일 큰 문제점이 뭐였을까요? 남녀 7세 부동석. 이게 저기 금산에 가면 기억자 교회 있죠. 그때는 이제 교회를 새로 지으니까 교육자인데 이 가운데 커튼을 쳤다고 그래요. 네. 세례교인 5명이 이때 한상합니다. 근데 94년에 내려왔을 때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주에. 근데 선교부가 설립된 다음에 세례를 준다고 했는데 동학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세례를 못 주고 그냥 갔다가 97년에 다시 세례를 준 거고요. 그다음에 97년에 목포 선교부가 설립되고 이때는 이게 전주 선교부에서 벨 목사님하고 의회인 의사를 파견해갖고 97년에 목포 선교부를 설립한 겁니다. 1904년 이때 이때 이제 1900년 4월 24일 기전학교가 시작되고요. 1901년 화산동 300번지로 완산정에서 화산동으로 이사 가게 되는데 왜 이사 갔을까요? 완산정은 지금의 그 완산철봉 완산초등학교 근처 그때 은송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은송리. 근데 왜 이렇게 갔냐면은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 사대문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사대문 안에 못 들어갔고 전라북도에서 보니까 전주의 진산, 진짜 산은 완산인데 완산에 선교사들이 있는 것이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살고 있는 완산에서 화산동 300번지가 지금 예수병원 자리거든요. 예수병원 자리 땅을 주고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화산동으로 그게 이제 1900년에 시작해서 1901년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아마 그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처음에 전주에서 선교사가 산 데는 지금 완산 초등학교 근처이고 그다음에 지금 예수병원 자리가 두 번째 산 자리입니다. 1901년에 화산동 300번지로 가서 1902년에 진료소 건물을 지었고 1903년에 1,500명을 진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인원이 이때는 100명이었대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6반으로 나눠서 성경 공부도 했다고 그래요.
1904년에 광주 선교부가 생기고 1900년에 서문교회가 생기고 9년에 남문교회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지금 호남 기독학원의 학교가 몇 개인지 알고 계셔요? 11개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수피아, 순천의 매산, 목포의 정명, 전주의 기전 신흥이 전부 호남 기독학원 학교입니다. 이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그 선교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노회를 세웠던 곳에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이제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이때는 이제 처음에 완산정 이 초가집과 이 고개 초가집 둘째는 다른 집이에요. 밑에 있던 우회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타이트 목사님 남매가 살 때 전주에서 전주 시민이라고 그래, 도민이라고 그래, 가가지고 막 돌 던지고 구경하고 막 이런 것들이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1900년 4월 24일 날 기전학교를 시작하였다.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전주 선교부에서 미국 선교부로 보낸 편지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섯 명이 되면 정식 학교로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학생이 5명밖에 안 모였어요. 한 명은 예약을 받고 선교부에 허락을 받아서 1900년 4월 24일이 이 기전학교 개교기념일이 되는 겁니다. 이 제가 기록으로 보면 이 1900년 4월 24일 날 시작한 테이트 선교사의 안방에서 시작한 학교는 이 완산정 고개가 아니라 화산동 300번지인 것 같아요. 그 기록 내용을 보면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기전 학교가 아까 말한 대로 화산동 300번지 초가집에서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테이트 그 선교사님에 의해서 일대 교장을 전킨이라고 하는 메어리 전킨 일대 교장입니다. 테이트가 학교를 시작했는데 왜 교장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설립자라고 하냐면 그때는 그냥 안방에 모여가지고 한글, 뭐 숫자 이런 것들을 성경 주일 학교식으로 공부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선 너머라고 하죠. 서원곡의 너머에다가 2층 벽돌집을 짓고 두 번째로 이제 이전을 하고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전에 전킨 목사님 사모님이 일대 교장 선생님일 때 중앙동 본전통이라고 그래요. 본전통은 일본식 표현이라고 그래요. 대정동, 본전통, 중앙동에 2층 기와집을 지었는데 그건 기록이 없어요. 2층 기와집에서 잠깐 학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 그 300번지에다가 2층 빨간 벽돌집을 짓고 이사를 왔다가 55년에 시작해서 56년 지금 기전대학이 남아있는 자리로 이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화산동 187번지로 이전을 했다가 지금 2005년도에 지금 학교 자리로 이전을 했으니까 5번 학교를 옮긴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리눌스 부인 이거니까 이게 데이비스예요. 저기 봐요. 레이놀드 목사님. 이분하고 이 의덕 전부 다 한국 이름을 가지고 계셨죠. 이분들이 한국 이름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 한국 이름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분들이 철저히 아까 예양합정에서 나중에 빠졌는데 공문서를 한글로 쓰기로 했어요. 철저히 한국화 되려고 노력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기전학교에 있는 교장들이 다 미국인 선교사 교장들이 전부 한국 이름을 가지고 계셔요. 정킨 목사님 이렇게 부부고 남매고 부부고 여기는 지금 보이려고 모르겠는데
롤, 이게 롤 목사님 부인이고 이게 알렌 부부예요. 이게 알렌의 두 자녀이고 이게 잉골드입니다. 이게 테이트. 이게 벨 목사님하고 이 부인하고 기고 이분은 드루 목사님. 아까 군산 선교부 할 때 가신 선교부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인프런트 오브 뭐라고 썼는데 잘 모르겠어요. 뭘 기념하기 위해서 1899년 4월 달에 찍은 사진인데 아까 테이트 목사님의 여동생 미스 매티 테이트 이분이 1900년 4월 24일에서 1904년 8월 31일까지 기전학교 교장을 하셨습니다. 은송리 용머리고개 집에서 안방 여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일주일에 2, 3회 한글 숫자를 가지고 한국에 필요한 여성, 교회 전사에 필요한 여성.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교육 목표는 실질적으로 전도에 필요한 여성을 기르는데 그 교육 목표가 있어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제가 그 은송리에 있는 집의 구조하고 이 테이트 목사님 구조하고가 일치하지 않아서 이것은 화산동에 있는 300번째에 있는 집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테이트 목사님이고, 저기 미스 매티 테이트거든요. 1904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킨 목사님의 부인인 메어리 정킨이 1904년 9월 1일부터 1907년 8월 31일까지 했는데 중앙등이가 이분이 이제 중앙등이가 큰 기와집을 짓고 방 2개가 있는데 살림방 하나는 살림방 하나는 교실로 쓰고 이 칸 장방은 기숙사로 사용 거의 다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고아들 데리다 양자로 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최초의 전주의 세례교인 7명 중에 한 명이 김창국인가가 있어요. 그 신의학교 한 명 졸업생 김창국이도 테이트 목사님의 양자예요. 육룡 김나일 선생님, 김영식 육룡제 보통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등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이때 김영식 목사님 부인으로 김나일 선생님이 계셨는데 한글, 성경, 여자 독본, 순서, 산술, 지리, 윤리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선교사로 온 거지 교육자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대 교장 나은희 교장 선생님부터 교육 선교사가 오게 되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런 사진 많이 가지고 이 정킨 목사님이고 말 타고 선교를 다녔고 전주에 처음으로 들어온 남장로교 선교사가 테이트 목사님하고 테이트 선교사님인데 테이트 목사님은 말 타고 들어오고 테이트 선교사님은 뭐 타고 왔을까요? 걸어왔을까요? 가마 타고 왔습니다. 가마 타고. 서울에서 전주까지 인천으로 가서 배를 타고 군산을 거쳐서 전주로 오면은 3일이 걸리고 걸어서 오면 5일이 걸렸다고 그래요. 말 타고 오면. 그때 In Loving Memory of Jean Claude Jonkin인데요. 기전학교에 가면은 강대상이 하나 있어요. 강대상이 하나 있는데 1956년에 그러니까 아까 정킨 목사님은 1908년 1월 며칠 돌아가셨는데 미국으로 이제 정킨 목사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 새 아들은 여기서 죽은 거 아시죠? 아들이 한 아들하고
태아하고 둘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어떤 아들이 왔는가는 모르겠는데 56년에 정킴 목사님의 아들이 한국에 왔어요. 인사례관이 완성됨을 보고 죽은 자기 딸을 기념하고 강대상을 기념, 이 강대상을 하나 기증을 해서 지금도 기전학교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강대상에 그 십자가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데 그게 그 당시 전주에는 없던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강대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안 가지고 왔는데 인톤 목사님의 사모님, 예. 제가 이제 낭중에 나오니, 예. 인사례관은 낭중에 세워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순서가 전부 역사 순으로 만들어놨어요. 랭킨 교장 선생님이 1907년 9월 1일 이게 이제 학생의 학교의 규모가 커지니까 미국의 정식 성교부에 요청해서 교장 선생님을 보내달라고 해서 오신 분이 랭킨 교장 선생님입니다. 한국 이름으로 나은이. 근데 첫째 이제 풀타임 교장이라는 것이 교장만 했다, 선교를 하지 않고 교장만 했다는 이야기고요. 물론 뭐 선교를 했겠지만 이제 그 임무가 선교 임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산술 교육과를 담당했어요. 28세에 오셔가지고 이분도 맹정수를 합병해서 3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 모역에 가면 이분의 묘가 있습니다. 이때 1908년 1월 2일 날 전킨 목사님 가로로 폐렴 유방에 사망했는데 그래서 전킨 메모리얼 걸스스쿨, 그러니까 기전이라는 이름은 기념할 기자 전위렴 전자에서 전킨 목사님을 기념하는 학교가 기전이라는 이름입니다. 서울 가니까 기전 여고에서 왔다고 하면 무슨 기계 전기 그런 공고를 알고 있어요. 기전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전킨 목사님을 기념하는 학교라는 뜻이고요. 또 숙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킨 이분들이 와가지고 학교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전킨 목사님이 자 어제에서 오늘까지 거짓말 학생들 나와라고 하면 이제 학생들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벌을 줬는데 벌을 어떻게 줬을까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학교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난 뒤에 광고 시간에 거짓말 학생들을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벌을 줬단 말이에요. 어떤 벌을 줬을까요? 맞추시면 또 책 선물을 드리려고. 어떻게 벌을 줬을까요? 이게 지금 고등학생이 아니고 아까 이게 지금 보통 학교입니다. 아직은 초등학교. 벌을 어떻게 줬을까요? 재미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먹을 갈아가지고 먹을 입에다 이렇게 발라줬어요. 그런 벌을 줬어요. 재밌지 않아요? 아까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철학자가 웃자라고 했는데 자주 웃어야 됩니다. 이게 선교사 교육 가봤죠. 제가 이 그림을 그려왔어요. 이게 전킨 목사님 묘역이고 전킨 목사님의 새 아들이고 이게 해리슨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여기 제가 읽어볼게요. 데이비드 C 랭킨입니다. 이게 데이비드 C 랭킨. 이분은 기전학교 아까 이대 교장 나은희 교장 선생님인 데이비드 B 랭킨입니다. 여기 데이비드 B 랭킨. 이분과의 관계가 어디에 기술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추측을 합니다. 무슨 관계일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 28살에 와서 32살에 돌아가신 분이고, 이분은 한교에서 선교 활동을 하신 분이 아니고
미국에서 남장로교 선교부 간부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선교를 이렇게 시찰하러 왔다가 한국 여기 전주에 왔다가 서울 갔다가 평양에 가서 갑자기 병을 얻어서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그래서 그냥 추측컨대 이분이 1902년에 돌아가셨어요. 여기 우리나라에 오셔서 한국에 선교를 아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선교를 이렇게 그 순방하러 오셨다가 평양에서 1902년에 돌아가셨고, 이분은 1907년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28살에 오신 분. 그래서 부녀 관계이지 않을까라고 그냥 추측만 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분이 요 분이 태어나셨을 때 이분의 나이가 37살이더라고요. 막내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으로. 이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데이비드 해리슨 목사님, 정킨 목사님, 이 앞에 이게 조그마한 세 개가 있어요. 데이비드 C 랭킨인데 아까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 이게 가보면 알겠지만 좀 구분해 놨잖아요.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목사님들이고 여기는 뭐 좀 목사님은 아니신 자녀나 뭐 그런 분들의 묘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아까 그 화산동 300번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병원 문 있는데 초가집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말고 지금 예수병원 주차장 가기 전에 옛날에 예수병원 주차장 말고 그 전에 주차장 있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오른쪽에 초가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학교 들어가는 사람, 그 소사들이 사는 그런 방이었다고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선 너머에 있는, 이게 1910년 준공, 이게 1909년에 지어진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정킨 교장 선생님의 돌아가시고 정킨 교장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랭킨 교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랭킨 교장 선생님으로 이 버클랜드는 같이 왔는데 임시 교장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고등과 1회 졸업생 김현승, 김선임자, 이번 신학위원회 있고, 이게 이제 김갑주라는 12회 졸업생의 증언에 의하면 이렇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졸업 사진이, 아이고 한 장 더 넘기면 이게 졸업 사진입니다. 아까 고등과 1회 졸업생. 이게 보통과를 6년을 졸업하고, 보통과 6년을 나중에는 4년은 중앙동에 있는 기와집에서 다니고 2년은 화산동 300번지에 있는 데 와서 학교를 다녔다고 그래요. 여기 아이고 이게 이제 김영식 일본어 선생님, 김성배 한문 선생님, 이게 아까 바클랜드 박세리 한국예술 교장님이고, 김보은 주문이고, 수학 선생님이고, 이게 이제 이자경 주무이고, 이게 꽃 달고 있는 6명 졸업생이에요. 김현순, 김선혜, 임자희, 이봉희, 신자영, 조함나. 이 이봉이라는 이분이 전주에서 최초로 신식 결혼식을 한 전주의 이진사 댁 딸이랍니다. 이렇다는 여기 1908년에 일본어하고, 그게 우리가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을 맺고 1910년에 한일합방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시 교장 선생님 끝나고 이 1914년 4월 1일 날부터 37년 6월 24일까지 이 콜튼 교장 선생님이 이 교장 선생님 하셨는데, 뭐 이분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께서도 콜튼 교장 선생님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영어 선생님인데 Thinking English라고 그래가지고 전교생 등을 강당에다 놓고 영어를 가르쳤다고 그래요. 하고 막 그때는 뭔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영어로 말을 주고받아가지고 틀리면 안고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학생 굉장히 칭찬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5월에는 장미꽃을 꽂고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을 했고,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교육 노동 실습, 아까 크루서 뜨개질, 학비 일원, 1937년 6월 21일 날 안식년으로 귀국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귀국을 한 다음에 37년 10월 5일 날 폐교를 하게 되니까 이분은 24년입니다. 24년 동안 기전학교에서 교장을 하셨는데 폐교는 못 보고 그냥 이게 학비가 1원인데 수업 시간에 영어로 대답을 잘한 사람만 피아노 교육을 시켜줬어요. 콜턴 교장 선생님이. 피아노 교육은 누가 시켰냐면 크레인이라는 분이 교육을 시켰는데 예수병원 원장의 고모였대요. 근데 이때 피아노 교육을 받는데 1원이고 풍금 교육을 받으면 7전 이었다고 그래요. 크레인. 예, 저 뒤에 나와요. 예. 뭐 3.1 운동 이명신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한 그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나중에 친일을 해가지고 지금 입에 거론이 안 되는데 이제 그냥 기전학교 역사니까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명신이가 이제 기전학교 4회 졸업생이라고도 하고 3회 졸업생이라고도 하는데 뭐 이명신 졸업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기 뭐야 양대 초등학교 천안의 양대 초등학교 교사로 가서 있는 중에 이 함태영 부통령 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그 독립선언서를 갖다가 줍니다. 그래서 이명신이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전주에 독립선언서가 두 갈래로 왔다고 그래요. 하나는 천주교를 통해서 오고 하나는 이명신이 가지고 온 겁니다. 오다가 이 복대에 차고 오다가 기차에서 일본 경찰을 만나가지고 그냥 도망가가지고 자기 젖을 이렇게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그 장면을 옥면하고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서문박교의 김인전 목사님, 이돈수 장로님, 신일용 의사였던 분이 이 세 사람 이돈수 장로님 댁에서 이걸 전달하고 이분들이 독립선언서를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전 학생들은 태극기를 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 날이 독립만세 운동을 하기로 하고 3월 13일 날 만세를 불렀죠. 제가 이제 여기는 그냥 빨리 지나갈게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만세 운동을 하고 6월 10일 날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박은식의 독립운동 지열사를 제가 조금 전주의 여학생 중략하고 14인이 독립운동을 하고 갇혔는데 이렇게 쭉 그런 글이 나오는데 제가 요약을 하면 13일 날 만세운동하고 6월 10일 날 기전학생 13명이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그걸 6월 20일 날 전주 법원에서 결심으로 6개월 징역에 3개월 집행유예를 받는데 이때 일본 형사가 항소를 해가지고 대구까지 2심을 받으러 갑니다. 이때 이제 신명여고 학생들이 나와서 가지고 막 다 박수치고 환영해줬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대구의 신명여고 학생들이. 근데 여기에서 기각돼 가지고 다 풀려났는데요. 예,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 독립운동의 주역이 신흥학교가 아니라 전주는 기전학교였습니다. 아까 3.1운동 이방인에 비친 3.1운동에 나왔는데 그때 기전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전주의 3.13 만세운동을 전개했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학교 이게 다 콜턴 교장 선생님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어 시간에 입담을 다 같이 일본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말을 안 한 거예요. 선생님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거 누가 교장 선생님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일본 국가안보리 이명신 의장이 주동해서 뭐 이때는 다 지금 1911년에 총독부에서 간섭이 심화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10년의 인이 한일합방이 된 때니까요. 교실학을 일본 천황 눈뜨러 장님 만들기 이런 사람들이 저희 주동이 되어서 했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명신을 성진의 이청오순에 이 박현승 선생이라는 분이 그 선생님으로 오시기 전에 송죽회라고 전국적인 독립운동 조직에 전주 총책임자로 와가지고 기전학교 선생을 하면서 이 학생들을 데리고 이런 그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막 없어서 그냥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명신이 주동이 돼가지고 서문교회 김인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동국역사 책을 얻어다가 기숙사에서 몰래 베꼈어요. 자기들끼리 읽으려고. 근데 그러다가 콜튼 교장선생님한테 들킵니다. 콜튼 교장선생님이 왜 니네 그런 거 하느냐. 나 자신이 당국에 체포되어 투 감금이 두렵지 않다. 그러나 더 많은 학생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 학교가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나서 한다. 그런 일을 하다 들켜서 학교가 문을 닫으면 안 되니까 니네 이거 하지 마라 해가지고 학생들이 서문교회 앞마당에 파고 그 베끼던 것을 다 묻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쓰개치마 벗기. 자, 그러면은 이 쓰개치마가 뭔지 알죠? 왜 쓰개치마를 학생들이 지금 교장 선생님이 쓰개치마를 못 벗게 했어요. 콜튼 교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거 벗게 해달라고 데모를 했어요. 이게 지금 상상이 됩니까? 왜 콜튼 교장 선생님은 쓰개치마를 못 벗게 했고 왜 학생들은 쓰개치마를 벗어야 됐다고 데모를 했을까요? 왜? 이게 아까 예양합정에 있는 선교 방법과도 일치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양놈들이 와가지고 미풍양속을 해친다 이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그 쓰개치마를 벗어버리면 이 선비들이 이 양놈들이 와가지고 이거 다 한국의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소리를 할까 봐서 엄격한 규율을 정하고 쓰개치마를 입도록 했던 겁니다. 철저히 민족 종교화를 시킨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학생들이 뭐 얘네들이 다 기숙사 애들인데 기숙사 애들이 데모해가지고 콜통이라는 선생님이 퇴학까지 시켜 5명을 퇴학시켜버려 이걸로. 근데 나중에 이제 섬교회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오셔가지고 협상을 해서 다시 3일 만에 다시 학교에 나오게 됐는데 이게 진급하면 진급증서를 줬습니다.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왔냐면 이거 보면 주후 1916년 3월 20일 이게 1916년까지만 해도 서기를 썼어요. 이게 사립 전주 기전 여학교 장공정순 콜튼 교장 선생님 한국 이름이 공정순이에요. 교사 박현숙 아까 박현숙 그 송죽회 승우여학교에서 오신 분이 일본 사람 같고 김성배 이유희인가 여기는 지금 졸업증서를 봐보세요. 여기는 뭐라고 썼냐면은 소화 12년 3월 19일 소화 이때 서기를 쓰지 않았어요. 소화 12년이 언제냐면 1937년입니다. 1937년 되면은 이제 그 전 16년까지만 해도 서기를 썼어요. 10년이나 한일합방이 됐지만 그렇지만 뒤에 갔을 때는 이제 이미 그 일본식으로 다 표기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거고 이게 지금 콜튼 교장 선생님이고 서원 너머길이라고 그래요. 전교생이 지금 어디 소풍 가는 걸 20년대 찍은 거. 아까 여기 크레인 부교장 예수병원 크레인 목사의 고모 음악과 패팅을 담는 게 패팅이 지금 여기
이게 뜨개질을 패팅이라고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팔아서 그 돈을 학비로 썼. 이 동감만세. 1929년에 광주학생 운동이 일어나죠. 1929년에 광주학생이 일어나요. 11월 1일 광주학생 운동이 일어나죠. 그 광주에서 나주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여학생을 일본 학생이 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1930년 1월 26일 날 우리 기존 학생들도 같이 동감하자, 이게 이제 동의한다, 이런 동감인 것 같아요. 만세를 부르기로 했는데 이 준비 거사일을 30년 1월 26일로 잡았는데 1월 24일 날 콜등교장 선생님한테 들켜요. 기숙사에서 모의하다가. 콜등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 가지고 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방학을 결정을 해버려요. 방학을 학교에서 오라고 할 때까지 오지 마라. 그러면 이제 지금 이틀 남았는데 24일 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24일 날 바로 이게 신흥학교하고 같이 26일 날 하기로 했는데 24일 날 해버린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방학을 콜등교장 선생님한테 들켜가지고 26일 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24일 날 동감만세를 불렀는데 동감만세를 불렀는데 괜히 이제 신흥학교 학생들은 이제 26일 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24일 날 기존학교가 해버리니까 어리둥절했겠죠. 근데 이제 동아일보 1930년 1월 28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전주 기존 여학교 학생과 신흥학교, 지금 식으로 쓰면 신흥학교 학생과 기존학교 학생 이렇게 썼겠죠. 근데 기존 여학교가, 왜냐면 기존 학교가 먼저 했기도 했지만 그때는 여학생들이 더 추측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불렀다 하면 기보, 이미 보도한 바가 있다. 중략. 기존 여학교 학생 39명 중 12명은 방면하고 나머지 27명과 신흥학교 학생 30명을 계속하여 취조 중이다. 이런 동아일보 기사가 있고요. 제가 지금 다 쓰지 못해서 이렇게 옮겨온 겁니다. 30년 1월 29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기존 여학교 기사생 76명은 이번 만세 사건에 대한 그 학교 미국인 공정선 씨의 태도에 분개한 바 있다 하여 지난 27일부터 단식 동맹을 하였다. 단식 동맹을 시작하였다. 제가 이 기사를 왜 써놨냐면요, 아까 말한 대로 선교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저기 안 했어요. 이게 24일 날 이렇게 하고 방학을 결정하고 콜등교장 선생님이 일본 경찰한테 연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학생들이 분개해가지고 데모를 한 겁니다. 밥을 안 먹고. 37년 9월, 아까 37년 7월 달에 콜등교장 선생님이 미국으로 안식년으로 들어가고 37년 그 이후에는 신흥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인턴 목사님이 겸직을 하셨어요. 겸직을 하는데 인턴 목사님은 전주에서 말하자면 좀 그 지도자급에 있어가지고 임시위원회의 의장에서 이걸 결정해서 폐교를 결정합니다. 이게 남장로교는 다 폐교를 했어요. 북장로교는 종교가 아니라 이게 지금 신사가 종교 의식이냐 정치 문제냐, 교계에서도 두로 나눠졌어요. 일본 놈들은 이것은 종교가 아니다, 그냥 애국을 강요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중에 왜 지네들이 종교라고 아는데 우리가 종교라고 하고 문을 닫냐, 지금까지 우리가 학생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이걸 망칠 수 없으니까 그냥 정치 문제로 생각하고 학교를 계속 하자는 사람과, 이건 종교 문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으니까 폐교를 하자, 이런 논쟁 끝에 남장로교는 폐교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폐교를 결정을 하고 36년 봄 기존학교 운동회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목기도 학생 끝까지 거부를 했고 37년 9월 10일 실적 폐교라고 9월 20일 폐교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 부른 찬송가가 내주는 강한 성령이고, 아까 고등과 20일에 보통과 10일에 그래서 352명이 이때까지 졸업을 했고, 이때 이 학생이 폐교 당시 학생이 170명이었어요. 170명이었는데 고등과 학생들은 전주 공립 여자고등학교
고등 보통학교를 편입하고 보통과 학생들은 전주공립 여자 보통학교로 편입을 했습니다. 아까 인터 목사님 폐교하고 나올 때 당신네가 일본 놈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43년에 이게 지금 화선동 300번지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37년 아까 10월 5일 날 폐교를 하고 이제 그 6대 강옥전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이분이 6회 졸업생인데 이런 분들과 함께 복교를 추진을 합니다. 수건 행상, 방문 모금하고 강옥전 교장 선생님은 자기는 무보수를 일하고 피아노를 기증을 해버려요. 피아노를 기증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복교하는데 아까 김가전 도지사와 인턴 군정부문의 도움이 컸고 인문과 4년제를 인가를 받아갖고 이때 입학생은 엄점순, 홍순자 등 입학생 50명인데 국어하고 산술 시험을 봤다고 그래요. 근데 강옥전 교장 선생님이 1년 6개월밖에 교장을 못했습니다. 자진해서 내려갔어요. 학생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내려갔어요. 학생들의 불만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교사들이 너무 바뀐다. 근데 이제 이 학교가 서원 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해서 교사를 올려는 사람이 없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이제 벼락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업을 해서 선생님을 하는 것을 꺼려해서 자주 바뀌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게 학생들의 근데 그 사회적 현상인데 학생들의 불만거리가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생기지만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학생들이 불만을 가졌던 것은 이분이 그 이화여자 전문학교 음악에서 음악을 전공하신 분인데 음악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편애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학생들이 불만을 해가지고 이때 이사님이셨던 김가전 아까 도지사 그분 이제 도지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섬교회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사를 했는데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분 나쁘다고 그냥 이렇게 그만두게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만둬버린 거예요. 자진해서. 근데 이분이 아무튼 굉장한 역할을 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50년대 학교의 모습이고 53년까지 지금 이 학교를 사용했는데 56년 6월 26일 날 화산동 187번지로 이사를 갔는데 53년에 촬영한 사진이고 54년 학교 현황을 보면 교지가 2049평에 운동장 129평을 포함해서 벽돌 2층 건물에 벽돌 2층 건물 2동이 있어요. 거기에는 보통교실 4개, 강당 하나, 도서과학실 하나, 직원실 3개, 가사실 하나, 창고체화실 2개, 변소 하나가 있었고 기숙사 벽돌 건물 한 채가 있었는데 방이 10개 있었는데 33평인가 한 방에 한 3평 정도 돼. 이게 3.3평 됐다는 얘기고 사택 목조 건물이 4채 있었어요. 설비로는 피아노 하나, 풍금대게, 가사도구 35점, 농구대 하나, 배운 학생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가 그러니까 서원 넘어 300번지가 이렇게 굉장히 큰 거지. 2,000평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산동 일가 187번지로 어떻게 이사 가냐면 이 187번지 지금 이제 기전대학이 있는데요. 옛날 기전학교 있지. 선교사 사택이 2채가 있었대요. 2채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중일 전쟁이 심하고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다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탈맞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재산 정리를 위해서 남아 있었는데 일본에서 이 길을 일본 놈들이 기부하라고 강요를 하는데 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41년 12월 8일에서 41년 4월 9일까지 감옥 생활을 하면서까지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토지 수용령을 발당을 합니다. 토지 수용령이 뭐냐면 신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아도 땅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 일본 놈들이 만드는 토지 수용령에 의해서 거기를 여기 이제 탈맞이 의사 선교사 탈맞이 선교사가 187번지 기부를 거부하니까 토지 수용령으로 뺏어가지고 여기다가 건폐소사
신사를 건축하고 뭐 석축 분수동산으로 예쁘게 꾸몄는데 해방 후에는 여기를 미 군정에서 카바레로 이용을 했다고 그래요. 51년 말 청구부에서 다시 여기를 사들인 거래요. 이때는 이제 김가전 지사의 도움이 컸었고, 인사례관이 56년 5월 26일 날 신축하고, 그러니까 55년에 짓기 시작하고 56년 5월 26일, 지금 가면 인사례관이 아까 저기 건물이 나왔나? 이게 인사례관이에요. 이게 지금도 있어요. 이게 처음에 2층으로 지었어요. 아까 저기 3층을 지었는데, 즉 여기에 보면 55년도라고 써 있는데 실제 55년에 짓기 시작하고 56년에 이상 가고, 처음에는 2층을 지었는데 이 돌을 다 졸업생들이 전주천에 가서 주워왔어요. 서울에서 기존 동문회하고 이렇게 한번 내려오셔가지고 제가 모시고 여기 쪽 교장하고 있을 때, 여기 저기 효자동에서 교장하고 있을 때 오셔가지고 제가 차를 불러서 모시고 갔는데, 저 돌 주워날려니라고 내가 애썼다고 막 그 할머니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3층으로 옮기면서, 이 3층으로 증축을 하면서 이 돌은 그대로 옮겼다고 그래요. 처음에 2층에 질 때 쌓아놓은 돌을 3층으로 옮기면서 그대로 옮겼다고 그래요. 아까 반대로 56년 5월 26일 신축 완공한 날이고 62년 12월 10일 증축 완공한 날인데, 운동장 통일사업은 60년 35사단 도움으로 이제 35사단 장병들이 와서 많이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전학교가, 제가 85년도에 기전학교 갔을 때만 해도 35사단하고 긴밀한 이렇게 그 자매 교류를 맺고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기전대학이 있고 여기에 신흥학교가 있고, 이게 이제 한미성관 뭐 이렇게 쭉 그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는 거죠. 여기에 콜튼관이 있었고 여기에 콜튼관이 있었고, 이게 지금 강당이고, 이게 지금 전주의 지도 62년도의 지도입니다. 이게 전주천이고요. 이게 지금 기전학교, 이게 105계단. 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신흥학교, 신흥학교, 이게 105계단이 여기 있었고, 이게 지금 신흥중학교, 지금 신흥중학교, 그리고 성기서부역 사역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지금 예수병원 300번지가 여기죠. 이게 신사오르던 125계단. 여기에서 장로기 50회 총회를 여기에서 했어요. 완산교회가 주최를 한 것 같아요. 이게 1967년인 것 같아요. 50회 총회가, 대한예수교 장로기 50회 총회가 67년 같은데 완산교회에서 주최를 했는데, 그 장로님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계단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기전학교 역사에서 이 지금 김인전, 김가전, 김인혜, 김영, 김묘한 이분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크거든요. 이게 이제 김가전 이분이, 이게 큰 아들, 둘째 아들 김인혜가 이제 기전학교 졸업생이고, 제가 그 자료가 학교에는 족자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3.1운동 기록을 이렇게 쭉 써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학교에 지금 족자로 만들어놨는데, 제가 그 사진을 지금 못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김규배 씨 자녀가 기전뿐만 아니라 전주의 그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진짜로 전주를 이끌어온 그런 근현대사를 이끌어오신 분들이죠. 이것은 이제 재밌으라고, 이게 1910년대 교복이고 20년대 교복. 이게 이제 옥색은 보통과고 이 자주색은 고등과인데, 그래서 이제 기전학교 상징색이 이 자주색이 된 겁니다. 폐교 직전까지, 폐교 후에 이렇게 된 거고, 교복 자유화 이후에 2001년도에 입었던 교복이고, 이게 현재 교복입니다. 1968년 8월 20일 독립신문에 1896년, 그러니까
아까 남장로교 선교사가 1893년에 전주에 왔죠. 이제 독립신문에는 뭐 남장로교 선교사가 서울에서 있었던 기록인데, 지금 기독교가 나라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땠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독립신문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독교가 바라는 것은 불쌍한 조선 백성들이 자기 나라 사는 것 같이 나라 안에 옳은 법률이 생기고 조선에 있는 상하 인민이 합심하여 나라를 보존하고 인민 정대는 규모 있게 만사를 행하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본받으라 하미니 이 본의를 생각하면 어찌 감격하지 않으리요. 그러니까 굉장히 호의적이었다는 기사이고요. 이건 이제 1947년 우리가 45년에 해방하고 최남선이 조선상식 문잡 속편에 기독교 학교가 미친 영향에 의신타파, 국어문의 발달, 부녀해방, 의례의 간소화. 1975년 이광수 무정이라는 현대소설을 최초로 쓴 이광수가 야수교 조선에 준 은혜, 신문명 발달, 도덕의존은 교육의 보급, 여자 지위 향상, 좋은 후 폐단 교정, 한글의 보급, 사상하자고 개성하자고 했는데, 특별히 한글 보급을 우리가 뭔 교육에 의해서 우리나라 문맹률을 이렇게 낮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기독교의 영향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문명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정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은 정말 무궁무진하고, 특별히 기존학교가 전주에 끼친 영향도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년도, 20년도 지금 여기 사진이고요. 여기가 고등학교, 이게 중학교, 강당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학교가 2005년도에 지금 자리로 이사를 갔어요. 중학교는 2004년도에, 고등학교는 2005년도에 이사를 갔는데, 사실 굉장히 재정적 어려움을 가지고 이사를 갔고 학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가 작년에 2021년 4월 24일 날 그 학교 문제를, 그러니까 이전 문제를 완전히 이제 2005년도에 이사 갔는데 2021년에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2014년 9월 1일 날 교장이 돼가지고 7년 동안 이 문제만 해결하고 퇴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4월 24일이 아까 우리 개교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상징, 왜냐면은 뭐 신흥학교나 그다음에 광주 아까 그 우리 법인 학교들 보면은 전부 다 그 옛날 건물들이 하나씩 있고 좀 이렇게 오래된 학교다, 100년이 넘은 학교다, 이런 상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기존 학교는 2005년도에 아까 이사 가가지고 아무런 그런 그 역사의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설립자하고 일대 교장 선생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놓고 왔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제 기존학교 가시게 되면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기존학교가 그래도 전주에서는 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나 기존학교 가면은 내신 따기 어렵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못 가겠다 해서 안 가는 거지, 그만큼 그 좋은 위치에 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전도하는 방법이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전도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저 예수 교인의 삶을 보니까 나 예수 교인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거울이 되는 것이 더 훌륭한 전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존학교가 정말 전주의 제1의 학교가 되었을 때, 기존학교가 전주에서 미션스쿨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더
영역이 넓어지고 하나님 세계가 넓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재밌게 했어야 하는데 재미없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전학교에 남아있는 것은 아까 그 강대상 하나 있어요. 이제 옮겨오면서 하나밖에 없고 특별히 옛날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요. 기록은 아주 빵빵합니다. 우리 기전학교처럼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신흥학교도 제가 신흥학교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기전학교 같은 자료가 없을 겁니다. 기전학교에는 아무튼 자료는 엄청 많아요. 근데 어떤 유물이나 이런 건 없어요. 우리 이제 기전학교의 기전 70년사, 80년사 책이 있고요. 좀 더 적인 자료는 아까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부를 보는 편지를 싹 복사해가지고 12권의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기전 학교는 신흥학교 마찬가지고 우리 호남기독원 학교가 누가 지금 오너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장을 7년 했습니다. 엄청 오래 한 거예요. 3, 4년 교장하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제가 기전학교 가서 한 거 제일 먼저 한 것이 기전학교 신흥학교는 그래도 남자 학교다 보니까 역사관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뭐 역사실을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것을 책임지고 하면서 이 좀 막 이렇게 조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기록에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전학교가 사립학교지만 공립학교보다 더 공립학교 같은 사립학교다 이런 것은 다 인정을 해줘요. 교육청에서도 인정을 해줘요. 그렇지만 어떤 그런 뿌리를 찾아가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일에 지금 선생님들 다 기전학교 선생님 뽑으려면 세례교인이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뭐 그냥 애들 가르치느라고 바쁘죠. 정신없죠. 그런 현실입니다.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좀 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세계가 넓어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뭐 어떤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이런 자료를 만든 것도 아니고 기전학교 70년사, 80년사 책을 보면 두 개 또 틀리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뭐 어떤 여기에서 뭐 논문을 쓰고 이런 게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우리 기전학교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주의 근현대사를 이끌어온 학교다. 이런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